예, 이번 강좌는 본격적으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강좌가 되겠고요. 우리가 그동안 앞에서는 머신러닝에 필요한 그러한 파이썬 필수 도구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그러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직접 간단한 머신러닝의 어떤 원리를 이용한 그런 개발 방법 등을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머신러닝이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안에 이제 딥러닝이라고 하는 하나의 한 분야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딥러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에 대한 그 많은 자료들도 많이 있는데요. 어, 딥러닝에 대한 부분도 좀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면서 딥러닝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딥러닝을 어떤 식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는지 그러한 방법들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인공지능이라는 건 뭐예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어,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을 의미하죠. 지능.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인공이라는 건 뭐 인공적으로 만든, 사람이 만든, 뭐 인공적으로 만든 자연스러운 지능이 아니라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 지적인 능력, 그런 지적인 능력을, 자연스러운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쉽게 해석을 하자면, 그죠? 그럼 이 지능이라는 게 뭘까요?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죠? 주어진 문제,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사람이 지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지능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지능이라고 한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근데 이러한 능력을 인공적으로 만든 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지능을 뭐 기계나 기계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은 걸 의미하죠. 알고리즘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인공적인 지능을 의미합니다. 그럼 지능의 어떤 예를 보자면, 즉 이러한 지능을 가지고 어떠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 이제 사서들이 있죠. 그렇죠? 그럼 도서관의 사서들은 책 등을 분류를 하죠. 책을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책, 좀 문서 같은 걸 분류를 해요. 어, 문서 내용에 따라, 또는 책의 종류에 따라 어, 그 책의 종류 항목을 분류한다 그러죠. 항목 분류하는 작업. 이런 분류 작업도 지능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머신러닝에 있어서도 이런 분류에 대한 기능,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서들이 어떤 문서의 내용에 따라, 또는 책의 종류에 따라서 항목별로 분류를 하는, 이건 뭐 과학 도서다, 이건 뭐 이건 문화 도서다, 뭐 기술 도서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다 분류하는 역할을 하는 그 누가 하죠? 도서관에 있는 사서들이 이런 걸 하죠. 그렇죠? 이런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 등이 어떻게 보면은 지능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상태를 보고 병을 진단하는 능력, 그것도 지능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병을 진단하는, 이게 무슨 암인지, 종양인지 등등, 이런 것을 진단하는 그런 것들도 지능 작업의 한 예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바둑 두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알파고 한참 유행을 했었죠.
알파고라고 하는 자, 요 이제 인공지능 기계였죠. 알파고라고 하는 요 기계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면서 한참 인공지능에 대한 그쵸? 그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흔히들 바둑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알파고가 사람의 지능을 앞서가는 그런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즉 다시 얘기해서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이 지능이 사람의 지능을 어떻게 보면 이기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보다 더 지능적인 어떤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 어떤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 바둑이라고 하는 것도 한 지능의 예입니다. 그동안 사람이 기계가 이 바둑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알파고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이 바로 이러한 바둑 분야에서도 이러한 그 사람을 앞서가는 그런 지능을 갖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떠한 입력이 있으면 즉 여기서 이제 입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이러한 원리를 갖고 있는 일종의 컴퓨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파고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쵸? 지능을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있는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얘기해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기계적인 능력 뭐 그걸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지능 자, 일종의 컴퓨터다. 어떤 컴퓨터?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지능 작업의 예를 설명드렸었죠. 뭐 병을 진단한다든지 바둑을 둔다든지 또는 어떤 또 도서관의 사서가 책을 분류한다든지 이런 것 등이 그 지능의 한 예라고 그랬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컴퓨터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기계의 능력, 우리는 그러한 지능을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한 지능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 기계의 능력, 이거 지워져 버렸네요. 그러한 컴퓨터, 그러한 컴퓨터들은 입력 데이터가 있으면 자 출력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면 책이 있는데 일단 문서가 있는데 해당 문서의 내용을 입력을 했어요. 내용을 입력을 했더니 아하 이 문서는 예를 들면 뭐 IT 관련 논문이다. IT 논문하고 이렇게 이 문서를 입력했을 때 이게 IT 논문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내주게 되면 이거는 사람이 하던 작업을 기계가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거는 이제 컴퓨터라고 한다면 컴퓨터 뭐 기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컴퓨터도 기계니까요. 자, 그럼 이런 문서를 입력했을 때 그 문서를 입력받아서 이 컴퓨터가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서관의 사서가 하던 작업을 이 컴퓨터가 대신해 주는 거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컴퓨터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런 걸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컴퓨터가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IT 논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또 입력을 했어요.
이거는 예를 들면 어떤 환자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환자의 기록. 뭐 나이는 몇 살, 이름은 누구, 성별은 남자. 그럼 예를 들면 뭐 혈압은 얼마, 그리고 뭐 가슴에 뭐 통증이 뭐 있다든지 뭐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 되고 뭐 혈당은 어느 정도 되고 뭐 등등 이런 환자 기록이 있어요. 그럼 이런 환자의 기록을 입력을 딱 했더니 컴퓨터가 아하, 이 사람은 심장병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병에 대한 진단을 했죠. 그럼 이거는 이제 의사가 보통 이런 병의 진단을 하죠. 그런데 의사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능을 컴퓨터가 예, 환자의 데이터 기록을 입력을 받아서 심장병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그런 결과를 낸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컴퓨터를 뭐라고 그런다?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지능적인 작업, 지능적인 그런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의 능력을 우리는 인공지능, 인공으로 만든 지능, 인공지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저희는 이제 뭐 다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이 다 인공지능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역사에 대한 부분도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창시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이분이 이제 그 1950년대인가요? 1956년, 56년에 즉 다시 얘기해서 인공지능의 어쩌면 창시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알란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란 튜링. 자, 요 알란 튜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서막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서막을 열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한 게 바로 언제냐면 1956년입니다. 1956년에 인공지능, 즉 AI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어요. AI라는 용어는 뭐 이건 영화에도 사용되던 용어였죠. 이 AI 용어가 1956년에 등장을 했고요.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1956년도에 등장하면서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20세기 전까 20세기 안에 이 인공지능, 이 AI가 사람의 지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받고 하다가 19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 그쵸? 이때는 인공지능의 암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AI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신뢰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거는 복잡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러한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등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1970년대에서 70년대 중반부터 80년대 초반까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가 사라집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자,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중반쯤 가서 80년대 중반 80년대 중반에 가서 그래서 생각한 게 이건 이제 인공지능으로는 복잡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를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어떤 특정 분야에 국한시켜서 그 분야에 맞는
어떤 그런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 80년대 중반에 이걸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전문가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전문가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그 의료기기에 이제 이러한 국한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또 문제점이 그 약간의 좀 정확도라든지 어떤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을 하게 돼서 또 다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또 암흑기를 걷습니다. 이때도 인공지능이 암흑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 이제 신뢰도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그러다가 1997년에 어떤 그 인공지능이, 자, 그 체스 게임 아시죠, 여러분들? 그 체스 게임을 이기는, 자, 이러한 1997년에 인공지능이 체스 게임을 이기는 이러한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부터 다시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돼요. 자, 체스 게임을 이기게 됩니다. 체스 챔피언을 이김으로써 또 이때부터 이제 또 상당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1997년이에요. 1997년이고, 그 다음에 그 2005년도에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인공지능이 그, 그 자동차 게임인가요? 그래서 뭐 그랜드 챌린지라고 그래서 그 자동차 경주에서 인공지능 차가 그 대회에서 뭐 다르 다르파라고 그러나요? 자주간 그 그랜드 챌린지 자동차 경주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자동차가요. 그러면서 또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지게 됐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 그 이건 아마 뉴스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퀴즈 게임에서 인공지능이 우승을 하게 됩니다. 퀴즈. 그래서 이제 퀴즈 챔피언을 이기게 돼요. 예, 사람의 어떤 그 퀴즈 챔피언, 그 퀴즈 대회에서, 사람과의 퀴즈 대회에서 그 퀴즈 챔피언을 이김으로써 또다시 곽강을 받게 됐고, 그리고 최근에 2016년도죠. 예, 2016년도에 바로 바둑 챔피언을 이기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우리 이제 바둑 챔피언 이제 이세돌이죠. 이세돌, 그리고 최근에 뭐 중국의 이제 커제라고 하는 이런 바둑 기사도 이기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바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자, 인공지능과 어울리는 그런 단어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인공지능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1956년도부터 AI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70년대 이제 많은 관심을 받다가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뭐 20세기 안에는 뭐 사람과 같은 그런 지능을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20세기 이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부분 사람보다 사람을 이기는 그러한 인공지능으로서 등장을 하면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큰 하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의 역사를 흐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구현 방법을 좀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지식공학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식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지식공학, 예를 들면 이제 뭐 합리주의자 또는 뭐 이성주의자, 철학적으로 보면은 구현 방법을 저희가 지금 이제 지식공학적인 방법, 그 다음에 지식공학적이라고 하는 거는 합리주의자, 철학적으로 봤을 때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이성주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에 대표되는 뭐 철학자가 이제 뭐 데카르트 이런 철학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자 합리주의자와 대비되는 철학적인 철학자들, 이 합리주의와 대비되는 철학자는 이제 경험주의자가 있죠. 경험주의자가 있는데요. 합리주의자, 경험주의자. 자,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은 철학적으로 봤을 때 합리주의자와 경험주의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즉 지식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철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면 이렇게 이제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지식공학적인 지식공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합리주의자적인 어떤 그러한 개념이 바로 지식공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감기 몸살을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 기침이 나고 또는 콧물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한이 일어나면 우리는 자 이거를 감기 몸살이다. 자 이렇게 어떤 주어져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게 감기 몸살이다라고 이렇게 답을 얻어내는 방식, 이게 바로 지식공학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탑다운 방식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어떤 장인들이 어떤 학문을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의 그런 실무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을 사람이 직접 이렇게 컴퓨터에게 입력을 해서 제공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컴퓨터가 어떤 이러한 증상이 일어나면 이건 감기 몸살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이 이제 지식공학적인 방식이라고 그래요. 누군가 뭔가 이러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앞서서 그 인공지능의 역사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1980년대에 전문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죠.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나 오랜 실무 경험으로 터득한 지식을 그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게 이런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러한 병명을 얻어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탄생한 게 바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보면 바로 지식공학적인 철학적으로 봤을 때 합리주의자적인 어떤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어내는 지식공학적인 방법으로 얻어내는 인공지능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경험주의자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이라고 하면 어떤 것일까요? 경험주의자는 말 그대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을 구현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제 뭐 유명한 융이라고 하는 그런 철학자들 있죠. 데이비드 융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대표적인 그런 경험주의자 철학자인데 이건 이제 이러한 즉 다시 얘기해서 사람이 직접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해당 컴퓨터가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답을 얻어내는 어떤 그러한 즉 그러한 방식의 인공지능, 그러한 인공지능이 합리적인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면 경험주의자들은 그거를 그러한 방식을 지식의 어떤 구현 방식이라 그러니까 지식을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그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 그거를 경험주의자 철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인데 이거를 바텀업 방식이라고 그래요.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앞서 합리주의자적인 어떤 그런 방식을 뭐라고 그랬어요? 탑다운 방식이라고 그러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경험에 의해서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 즉 데이터를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가 주어져 있는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직접 학습하는 방식. 자,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스스로, 컴퓨터가 스스로 그 지식을 직접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어진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경험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학습, 이것이 바로 뭐예요? 경험주의자가 제공하는 그런 학습인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머신러닝이라고 그래요. 기계가 직접 학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지식의 구현 방법은 수많은 경험으로부터 데이터를 직접 입력을 해줍니다. 그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어온 그 지식을 컴퓨터에게 직접 입력을 해놓고 그 상황이 되면 이거는 무엇이다 라고 딱 답이 나오는 경우죠. 하지만 머신러닝은 그냥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데이터입니다. 주어져 있는 누군가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란 얘기예요. 필요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를 주게 되면 컴퓨터가 그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학습을 하면서 인간처럼 학습을 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오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경험주의자적인, 즉 머신러닝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공지능 구현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이 딥러닝도 바로 이 경험주의자적인 어떤 그러한 인공지능 구형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사람으로부터 컴퓨터가 직접 지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지식을 얻어내는 방식, 그것을 바로 머신러닝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좀 구분이 좀 하기가 좀 힘들죠. 제가 어떤 예를 드리냐면, 자, 지금 제가 지식공학과 이제 머신러닝에 대한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식공학,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기계학습을 의미하는 거죠. 경험에 의한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의 핵심은요, 많은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10번 경험한 데이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그 알파고 예를 들면 그 알파고가요, 실제 온라인상에서 바둑을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바둑을 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수년에 걸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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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1000번의 대국을 둔다라고 한다면 알파고는 빠른 시간 안에, 컴퓨터다 보니까 빠른 시간에 수많은 대국을 함으로써 그 경험을 축적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바둑을 둔 것이죠. 그래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그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개념, 그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개념이에요. 이건 바로 기계학습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렇죠? 그럼으로써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거, 이게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10번의 경험을 통해서 나온 퍼포먼스와 예를 들면 뭐 1000번, 10,000번을 통해서 나온 퍼포먼스는 서로 틀리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신뢰할 수 있고 정확도도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이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경험과 퍼포먼스, 어떤 그런 개념이 핵심이 머신러닝이라는 개념이고요. 이런 그러한 핵심들을 저희가 이제 배우는 그러한 수업이 될 거고요. 자, 어쨌든 자, 지식공학과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식공학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설명드린, 철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데카르트나 또는 합리주의자들, 데카르트와 같은 합리주의자 방식, 그리고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경험주의자들, 철학적으로 봤을 때 경험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철학으로부터 나온 구현 방식,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지식공학과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요거에 대한 설명을 그동안 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어, 먼저 지식공학에 대한 부분을 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이 컴퓨터에다가 어, 떤 데이터를 넣어줘요. 데이터를 넣고, 그리고 여기다가 또 뭘 넣어주냐면 프로그램을 넣어줘요. 프로그램. 자, 예를 들면 데이터 중에는 어떤 데이터를 넣으면 물체의 뭐 속성, 예를 들면 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질량은 얼마고, 질량,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몇 도, 그 다음에 가속도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부피 또는 그러니까 물체의 속성에는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질량, 이 물체의 질량, 그 다음에 이 물체가 온도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보통 과학적으로 봤을 때 가속도가 얼마이고, 그 다음에 부피, 색깔은 어떻고, 이런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또 같이 넣어줘요. 그러니까 합리주의자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전문 분야, 사람이 직접 경험해온 어떤 그 전문 지식을 컴퓨터에 넣어주는 거죠. 이처럼 데이터를 넣어주는데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지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힘을 구하는 공식이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F 이퀄 ma라고 한다면, 가속도 곱하기 뭐 이제 질량인가요? 좌우지간 무게인가요? 이렇게 이제 F 힘, 물체가 받는 힘을 계산할 때 물리학적인 공식인 FMA라고 하는 공식을 넣어줍니다. 이거는 지식이죠. 과학적으로 인간이 연구를 해서 얻은 지식입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프로그램을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프로그램을 넣어주면 어쨌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건 어떤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결과를 얻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결과를 얻어내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하, 이 데이터와 이 공식이라고 지식을 넣어줌으로써 물체가 받는 힘을 구합니다. 물체가 받는 힘이 얼마인지 답이 나오게 되죠. 받는 힘이 얼마인가 라고 하는 형식으로 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공학적인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기계학습은 뭘까? 기계학습은, 자, 기계학습은 보세요.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고, 자, 컴퓨터,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똑같은 데이터예요. 이것도. 자, 똑같은 데이터가 있어요. 이때 이 데이터는 물체에 관련된 데이터를 똑같이 넣어줍니다. 컴퓨터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자면, 여기서는 합리주의적인 지식공학적인 방식에서는 여기 아웃풋이 나와요. 물체가 받는 힘이 얼마다라고 받는 힘이 나오죠. 그렇다면 얘는 기계학습에서는 뭘 넣어주냐면 여기다가 아웃풋을 넣어줘요. 아웃풋. 즉 물체가 받는 힘이 얼마인가를 여기다 넣어줘요.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렇게 정답을 넣어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저희가 학습을 할 거고요. 물체가 받는 힘, 아웃풋 값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뭘 얻어내요? 얘가 얻어내는 지식, 얘는 이제 반대로 지식을 얻어내는 거죠. 즉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 F 이퀄 ma라고 하는 지식을 얻어내는 거예요. F 이퀄 ma. 즉 어떤 아웃풋 정답을 넣어주고 물체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컴퓨터가 알아서 이러한 공식을 찾아내는 거예요.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지식공학적인 방법, 즉 합리주의자적인 어떤 철학을 기반으로 한 지식공학적인 방법이 있고, 경험주의자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학습하게 될 부분이 바로 이 경험주의자 철학에 의해서 근거한 인공지능 구현 방법의 연구 과제 중에 하나인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학습을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바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데이터,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즉 정답이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넣어주고 정답을 넣어줌으로써, 물론 이 정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답이 있으면 오히려 뭐 좀 더 편안하게 이제 답이 나오는데, 이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정답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계속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뭐 딱 부러지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복잡해지겠죠. 어쨌든 이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계가 이러한 확실한 그런 공식을 얻어내오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기계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정확한 이런 지식을 얻어내는 것이니까. 이거는 지식공학은 이처럼 사용자 그 사람이 연구해온 이러한 공식을 넣어줌으로써 아웃풋을 얻어내는 거라면, 기계학습은 이러한 아웃풋과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줌으로써 스스로 이러한 공식을 얻어내게 하도록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많은 부분에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스스로 이렇게 공식을 얻어냄으로써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공식을 기계가 스스로 찾아내게 되는 어떤 그러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머신러닝과 인공지능에 대한 구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 계속해서 좀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